새로운 문맹의 시대다. 그러니까 AI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이상만큼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쓴 게 맞나? 아, 참. 영화계 소식은 충무로에서, 지식재산 소식은 충무로에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재산을 콱콱 채워드리는 IP피플 충무로의 이충무입니다. 오늘은 충무로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리를 거둔 분을 모셨습니다. 인공지능을 무너뜨린 단 하나의 본능, 이세돌 구단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다들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굉장히 민망하네요. 예, 지식재산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이세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세돌 구단님 하면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알파고와의 세계의 대결. 예. 전 세계가 지켜보던 그 숨막힌 순간을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뭔가를 느끼진 못했었어요, 어. 사실. 네, 돌이켜보면, 진짜 엄청난 이제 변화의 시발점이었구나, 출발선이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AI 뭐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느끼진 못했죠. 그냥 가장 큰 예,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하나의 바둑 쪽의 그런 변화, 음. 그런 것들에 집중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비단 바둑계만의 그런 얘기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뭐 3, 4년 전부터 챗GPT가 나오면서요. 그렇죠. 예.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그랬었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게임 이기신 게 엄청난 이벤트였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실 이게 지금은 바둑에서는 인간이 AI를 이기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바둑처럼 룰이 명확하고 한정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컴퓨터 그런 AI를 이긴다는 건 좀 힘들어 보이고요. 하지만 이번에 신진서 구단이 호선은 아니었습니다만 두 자매 이렇게 대결을 펼쳤어요. 근데 사실 AI가 어쩌면 거의 치명적인 AI 한계 같은 느낌을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삼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면 절대 두지 않을 그런 수들을 두면서 아주 힘없이 패했거든요. 다른 거 이제 바둑 쪽 얘기다 보니까 어려우니까요. 자취하더라도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AI는 사실상 전략적 판단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것이 전략적 판단이 부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우리가 AI에 대해서 사실 좀 두려움, 막연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 혹은 거부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정말 이런 전략적 판단 자체가 완전히 부재된 그런 AI를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예. 잘 이용해 먹으면 그렇죠. 된다. 예.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당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 그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78수. 그 당시에 그 78수를 두게 되신 그 생각. 근데 사실 이건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네. 사실 78번째 수는 그렇게 대단한 수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버그가 일어나면서 이제 78번째 수가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대국의 이제 승부수라고 하는 건 68번째 수예요. 68번째. 네. 그러니까 68번째 수가 두어진 상황에서 78번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수순이었죠.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예. 68번째 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 전략적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는 내가 두어선 이기기 힘든 것 자체가 이게 전략적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전을 짜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AI와 그 알파고와 1, 2, 3국을 두면서 어떻게든 그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는 솔직히 좀 이기긴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의 그 AI를 버그를 좀 일으켜 봐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버그를 일으키겠다는 전략적. 그렇죠. 그리고 AI 이제 알파고 대회 끝나고 한 2년 후쯤에 어떤 이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바둑 같은 그런 게임에서 어떻게
AI를 이기느냐?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사실 바둑뿐만이 아니라 AI 자체도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고 AI가 바둑을 잘 둘지언정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AI가 바둑 같은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사람은 바둑 같은 걸 만드는 거지 잘 두는 게 아니라 음. 바둑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제안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솔직히 바둑을 잘 두는 게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다. 바둑을 만들 줄 아는 제시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라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데요. 바둑을 잘 두는 게 아니라 바둑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게 사람이 할 일이다. 그렇죠. 멋있습니다. 무수한 생성형 AI 시대에 인간이 나아갈 방향, 인간의 창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AI가 던져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영감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보드게임도 잠깐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AI를 통해서 AI가 그렇게 던져주는 그런 것들, 정보들을 종합하고 또 뭐 융합을 하면은 그런 아이디어, 우리의 새로운 그런 것들 아이디어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AI라는 걸 도구로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뭐 창작을 내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도구로서. 근데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느껴야 될 문제는 이게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AI를 정말 잘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고 계신 분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이미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욱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끼리의 그런 문제인 거예요. AI 문제가 아닌 겁니다. AI란 도구를 지금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근래에 제가 뭐 강연 때도 얘기를 합니다만 새로운 문맹의 시대다. 그러니까 AI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이상만큼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AI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약간 망상일 수도 있고 AI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른 그렇죠. 격차에 따른 예. 차이가 더 크다. 사회가 뭐 이렇게 확 벌어져 버리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그렇죠. 마련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격차를 줄여나가느냐, 그러니까 상향평준화를 만드느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바둑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런 거라 그러죠. 뭐 바둑에서는 오수라 그러나요? 잘못 둔 수? 뭐 오수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실수 또는 네. 뭐 의도치 않은 수가 인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정수 속에서 뭔가 우리가 깨우치는 것도 있고, 오수, 정말 뭔가 실수 속에서 깨우치는 것도 있는데요. 결국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실수를 했든, 뭐 좋은 수를 뒀든, 혹은 패하든, 뭐 승리하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실패나 뭐 또 성공 속에서도 그것에 끝이지 않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발전해 나간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뭐 쌓는 거 뭐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정말 실패와 또 성공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에 나 성공했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인간만이 가진 뭔가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둑에서 복귀라는 걸 하죠. 대국을 이제 사실 승패가 나면 또 되게 끝난 게 아니죠. 복귀를 해야만 이제 바둑이 끝나고 한 판의 작품이 이제 완성된 건데 사실 프로 입장에서는 그 뭐 패배했거나 또 혹은 그런 실수 뭐 이런 것들에서도 배웁니다만 가장 집중적으로 복귀를 할 때는 성공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바둑을 왜 이렇게 잘 두었나? 왜 성공적으로 두었느냐를 더 심도 있게 봅니다. 이게 실수 같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명확해요. 명확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렇게 뒀어야 되고 내가 맞아 이때는 이랬지.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뒀지. 내가 왜 그랬을까? 비교적 명확하다면 왜 잘 뒀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바둑,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내가 이 바둑에선 둘 수 있었는가?
너무 우리가 실패 속에,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게 집중하다 보니까 성공 속에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에 성공 끝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계속해서 성공하고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공했을 때는 그냥 성공 끝 뭐 이런 식의 좀 느낌이 강해요. 예, 그래서 성공 속에서도 정말 배울 것이 많다. 이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서를 이거 발간하셨더라고요.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한 1년이 넘어가서 이세돌 인생의 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독자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뭐라고 할 수 제가 있을까요? 제 바둑 인생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책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들어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으셨을 때 이거 괜히 뭐 했어 뭐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참 그런 게 있어요. 책 한 권을 낸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를 써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게 교정을 해와요. 근데 미세하게 이렇게 큰 틀을 건드리지는 않죠. 근데 이게 내가 쓴 게 맞나? 참 그래서 서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아무래도 아마추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좀 날것의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근데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게 꼭 나쁘기만 또 우리가 그렇죠. 예. 정말 이거는 이세돌 그 구단이 쓴 거구나 진짜. 어쩌면 책에 그런 자서전 형태의 그런 책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예. 작가님의 생각이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기도 이제 하고. 또 출판사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하면서 이건 어떻게 써주셨을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바둑팬 확대를 위한 전략, 혹시 사업 계획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사업 계획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바둑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좀 마인드 스포츠나 게임 저는 사실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전엔 저는 예술로 배웠으면 예술로 다가가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AI 특히 나오면서.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교육과는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는. 예. 학부모님들한테 바둑 어느 정도 배워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바둑 교실 기준 일주일에 3일, 3년. 3년? 그 정도 바둑을 배우면 바둑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게임을 일주일에 3일씩 해가지고 3년간을 배워야 됩니까? 사실 그건 너무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교육적 효과가 없다면 사실 그렇게 배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배워요. 바둑에서. 이게 바둑이라는 건 인류가 만들어놓은 유일하고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이 전략 게임, 체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포진을 다 짜놓고, 그렇죠. 네. 막 나이트는 이렇게 움직이고, 비숍은 어떻게 움직이고, 왕을 잡으면 이기고. 기본적으로 게임이 포진된 상태에서 하나씩 차원되면서 사라지죠. 이런 게임이라고 하면 바둑은 19바에 19, 361칸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요. 예, 서로가 이제 한 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추상 전략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제 완벽한 추상 전략의 바둑 같은 경우에는 361칸인데 420수가 넘어가는 경우들 종종 있어요. 바둑은 계속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라진 자리에 다시 들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이제 게임인데 이게 추상 전략 게임이라는 게 바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둑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가 또 존중, 배려, 책임 이런 것들을 같이 가르치면 충분히 교육적 효과는 있지 않을까. 특히 AI 시대 이렇게 오면서요. 역시 홍보대사님.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근황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 프로 바둑 기사는 은퇴하시고 예. 이제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하시고 대학 이제 특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보드 게임도 만들고 가끔
예능 같은 데 출연하고 네, 많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예. 그거 감명 깊게 봤었습니다. 다시 뭐 AI 바둑두는데 두고 이틀 동안 또 생각하다가 한번 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거. 이제 그거는 이제 21년도에 음. 은퇴하고 나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둬봤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건가 뒀는데 참 그 당시에 2점인데 뭐 이렇게 빨리빨리 두다 보니까 계속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무리 얘가 잘 둬도 내가 2점이 이렇게 진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공정하게 20초 전 무제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공정한 것 같아요. 계산 속도가 다른데. 그거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겼습니다. 요즘 이제 발전된 AI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무제한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기더라고요. 예. 특히나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강의하시는 곳이 공대에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연구원인데 그 학생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예. 아니 아주 큰 영광이죠 학생들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바둑 쪽이나 또 혹은 보드게임을 제작해보는 이런 교양이죠. 교양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둘 다 어렵거든요. 이 교양은 사실 편하게 이렇게 좀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편한 시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지금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 기간인데. 예. 다음 학기 듣는 학생들이 더 잘 배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AI 시대에 사람이 할 일은 바둑을 잘 두는 게 아니라 바둑 같은 게임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런 게임을 만드는 창작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작자가 이제 그게 없어요. 예전에는 창작자면 뭐가 있는데 이제는 모두가 창작자가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좀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네. 사회에 나가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취업이 아니라 어떤 창업을 할 것이냐, 어떤 걸 바탕으로 우리가 창업을 하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모두가 창작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작의 길, 추상 전략 게임 바둑을 좀 더 활성시키고자 하는 꿈도 가지고 계신 이슬 구단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딱딱한 분위기일 줄 알고 나왔는데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둑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뭐 이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지식재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홍보대사님 화이팅! 나오신 김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문제 출제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아이디어, 창의적 직관, 그리고 새로운 시도 등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무형의 가치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를 통틀어 일컬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인공지능, 2번 메타버스, 3번 지식재산, 4번 딥페이크.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힌트! 목소리 톤이 살짝 바뀌신 게 힌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5분에게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영원하다는 이세돌 구단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